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중년 여성이라면 꼭 해야 할 5가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갑자기 눈이 떠진 적이 있으신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왜 잠이 안 올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죠? 만약 당신이 중년 여성이라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건강,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더 놀라운 건 이 시간대에 깨는 것이 당신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고 불면의 밤을 평온하고 명료한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특히 4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인데 더 나은 수면과 건강한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며 더 나은 수면,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안정까지 가져다 줄 겁니다. 만약 새벽에 깨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몸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맑게 하고 심지어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서 영감을 찾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앉으셔서 당신의 수면 습관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당신이 찾던 해결책이 바로 몇 분 안에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몸은 아직 잠에 묻게 눌려있는데 머리는 완전히 깨어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17분. 아, 또야. 익숙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즉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지? 아니, 이미 늦었어. 1시간? 세상에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생각들이 벌떼처럼 윙윙거립니다. 억지로 꿈의 세계로 돌아가려 할수록 더 불가능해집니다. 익숙하시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순간, 수면 부족에 대한 정신적 혼란에 빠지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필요 없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고양이들을 몰려는 것처럼요. 답답하고 소용없습니다. 누워서 주먹을 쥐고 정신적으로 몸에게 제발 잠들게 해줘라고 애원할 때 당신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시스템에 넘쳐나고 그것과 함께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수면 방해의 악마죠. 코르티솔은 몸의 자연스러운 알람 시계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고 좋든 싫든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건 잠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가신 작은 목소리입니다. 너의 뇌는 켜져 있고 넌 쉴 수 없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알기도 전에 신경계는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되어 처음 눈을 떴을 때보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잠과 싸울수록 잠이 올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 왜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요? 왜 이 한밤중의 기상을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어쩌면 평화로운 순간으로, 더 나아가 생산적인 무언가로 바꾸지 않을까요? 접근 방식을 바꿔봅시다. 첫째, 누워서 패배감을 느끼는 것을 멈추세요. 이해합니다. 그냥 거기 누워있는 게 유혹적이죠.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무력하게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일어나 앉으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난 모드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야. 나는 무력하지 않아. 난 그냥 기어를 바꾸는 거야.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4까지 세고 잠시 멈추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6까지 세며 내쉬세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진정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치트키입니다. 느리고 리드미컬한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마치 혼란을 진정시키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깊은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뛰는 심장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깨어있을까? 호기심을 가지세요. 베개가 납작한가요? 오랜 사용으로 닳아서요? 아니면 담요가 다리에 꼬여서 불편한 엉킴 속에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나요? 어쩌면 방이 너무 덥거나 더 나쁘게는 너무 춥나요?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고 3월 한가운데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나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당신의 수면을 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요. 하지만 지금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일어나세요. 베개를 펴세요. 시트를 정리하세요. 온도계를 편안한 18-19도로 조절하세요. 과학에 따르면 수면을 위한 최적의 온도죠. 물 한 잔처럼 간단한 것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한밤중에 우리를 깨우는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패배하고 무력하고 좌절한 채로 그냥 누워있지 마세요. 통제권을 잡으세요. 아무리 작은 단계라도요. 불편함을 해결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휴식의 기회를 주세요. 이런 작은 조정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좌절의 순환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싸움을 멈추고 균형을 찾고 몸이 자연스러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부 수분 보충을 현명하게 하세요. 수분 보충은 종종 그저 평범한 일로 여겨집니다. 별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수분 보충은 강력한 자기관리 행위입니다. 이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스템의 균형을 가져오고 몸에 정말로 필요한 깊고 섬세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한밤중에 깨는데 시계가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입이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밤새 솜을 씹고 있었던 것처럼요. 또는 다리가 떨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방이 시원하고 아늑한데도 불편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몸이 조용한 경보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짚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불안합니다. 자, 진짜 범인은 이겁니다. 탈수. 그리고 교활합니다. 배경에 숨어서 조용히 몸의 수분 비축량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요. 그리고 당신이 깰 때 그건 몸의 긴급한 도움 요청입니다. 입에 건조하고 불편한 느낌, 다리에 이상한 안절부절못함, 그리고 느끼는 불안한 따뜻함. 이건 몸이 필사적으로 물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밤에 잃어버린 생명 유지 액체를요. 수분 보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불편한 순간들에요. 하지만 한밤중에 현명하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중간에 마시는 게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휴식과 회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상황을 더 악화시켜 더욱 깨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섭취하는지에 대해서요. 제대로 하면 몸이 감사하며 평화롭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이해합니다. 과열된 느낌이 들 때 차가운 것, 상쾌한 것을 잡고 싶은 유혹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반쯤 잠든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을 들이키는 것은 몸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몸을 이완으로 평온한 상태로 다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료로 충격을 줍니다. 몸은 기어를 바꿉니다. 그 차가운 물이 시스템의 얼음 양동이처럼 닿아 졸음의 안개에서 당신을 꺼내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오직 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믿으세요. 이건 마치 꿈에서 놀란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더 환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움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여 이완하고 깊은 수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더 조화를 이루는 물입니다. 상온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절한 온도의 물을 마실 때 그것은 내부로부터의 포옹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몸처럼 부드럽고 시스템에 어떤 경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상온의 물을 한 모금씩 마실 때 몸은 차가움으로부터의 충격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물을 받아들입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시키고 진정시킵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멋진 음료를 위해 부엌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작은 유리잔이나 물병을 놓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가장 필요할 때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물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잠자는 동안 물 이상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을 몸의 오케스트라 뒤에 조용한 지휘자로 생각하세요.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이상하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 밤에 수면을 취했는데도요. 그 희미한 두통, 그 전기가 흐르지만 피곤한 느낌, 그리고 몸이 그냥 좀 이상한 느낌. 이것들은 전해질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트릭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물 대신 고품질 천일염을 한 꼬집 추가해보세요. 저는 켈트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통에서 발견하는 정제된 요오드와 식탁염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소금들의 미네랄은 더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몸의 전해질 균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꼬집만 몇 알갱이만 필요합니다. 소금으로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려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 잃어버린 필요한 미네랄을 부드럽게 다시 도입하는 겁니다. 이 작은 조정은 신장을 압도하거나 몸을 과부하 상태로 밀어넣지 않고 시스템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신선한 레몬즙을 약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레몬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몸이 갈망하는 또 다른 핵심 미네랄이죠. 한 꼬집에 소금이나 레몬즙을 넣은 물을 천천히 마시고 그것이 시스템에 정착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놓치고 있던 영양을 받도록. 이것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는 진짜입니다. 그 마른 입, 그 안절부절 못함의 감각, 다리의 그 긴장감,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균형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더 차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중심이 잡히고 안정된 그 섬세한 감각, 바로 당신이 사려 깊게 수분을 보충할 때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깊이 만족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재료로 적절한 종류의 수분을 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꼬집에 소금이나 레몬즙을 넣은 상온의 물을 마시는 이런 작은 단계를 밟을 때 당신은 갈증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고 번성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한밤중에 목이 마르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깨어날 때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잔을 그냥 참지 마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마땅히 받아야 할 관리를 제공하세요. 그러면 수면으로의 복귀가 얼마나 더 부드러울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기의 작은 행위들입니다. 그것들은 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부 감정을 점검하세요. 새벽 4시 12분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전형적인 나른함도 아니고 성가신 알람 소리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다릅니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몸이 평화로운 잠에서 당신을 끌어내며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고요함이 거의 숨막힐 듯합니다. 가슴을 누르는 무게, 안절부절 못하는 윙윙거림, 거의 만질 수 있는 불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미한 통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명백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깊숙이 뭔가 이상합니다. 마음에 대한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잡아당김 같은 것이요. 어쩌면 마음이 이미 활동적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의 정신적 필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나 배우자와의 긴장된 순간을 재생하거나요. 아니면 이미 앞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무언가를요.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그 느낌 아시죠? 마음이 쉬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감정들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날 때요. 이건 그냥 평범한 수면 방해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그
그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느낌은 당신과 함께 깨어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위한 알람시계 역할을 하며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로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시도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감정이 특정 장기의 건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는 종종 슬픔, 애도, 스트레스의 감정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에 깨어 마음이 무겁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단순히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너무 바빠서 인정하지 못했던 무언가 말이죠. 밤의 고요함은 몸에게 이런 감정들을 전면에 내세울 기회를 줍니다. 당신에게 듣기를 요구하는 거죠. 한동안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당신과 소통하려고 할 겁니다. 미묘하고 때로는 불편한 방식으로요.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이 듣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새벽 4시에 당신을 깨우는 것처럼요. 어쩌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나 애도일 겁니다.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상실이요. 직장, 가족 또는 일상생활의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무게를 느끼지만 다룰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는 것들이죠. 어쩌면 보내지 못한 그 이메일이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몸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표면 바로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을요. 마음이 그것을 묻으려고 해도요. 세상의 소음이 조용해질 때, 일상생활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이런 감정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몸은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합니다. 현대 과학의 영역에서 이 아이디어는 똑같은 언어는 아니더라도 메아리칩니다. 연구들은 감정적 과부하와 스트레스가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들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쉬어야 할 때에도 몸이 고조된 경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안 하든 뇌가 하루의 감정적 짐을 분류하고 있을 때요. 낮에 바쁜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고요함과 고독으로 증폭되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누워있을 때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마치 마음이 그것들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날 밤보다 더 압도적이고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대면할 시간이 없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마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모든 감정적 무게가 지금 당신에게 눌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세상의 무게가 가슴에 눌린 채 완전히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감정들이 관리하기에 너무 큰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거기 누워서 그것들이 더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밤의 침묵이 두려움과 불안의 온상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생각들이 워디프와 와이미의 압도적인 혼란으로 나선형을 그리도록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점검할 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편안함을 위해 베개를 뒤에 놓고 숨 쉴 공간을 허락하세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을 짊어지고 있나? 이것들은 그 순간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즉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면으로 나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인식행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순환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편하다면 펜과 종이를 잡아서 적어보세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들이 흐르게 하세요. 불완전하거나 지저분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니한테 화가 났어나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처럼 간단한 것을 적든 아니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처럼 더 추상적인 것을 적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적으세요. 여기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적어 내려가는 것은 내부의 혼란을 가져와 구체적인 형태를 줍니다. 완벽할 필요도 깔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처리할 공간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이름을 부여하여 내부에 갇혀서 매 순간마다 더 크고 더 집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단순히 인정함으로써 이런 감정들이 당신에게 가진 힘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이요.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것의 부담을 더
덜어주는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치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해결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무게를 인정하고 숨 쉴 공간을 주고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이 즉각적인 해결책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순간입니다. 편할 때가 아니라, 특히 밤에 고요함이 피해왔던 것을 대면하도록 강요할 때 느끼고 처리하고 치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어둠 속에서 그 안절부절 못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그것으로 기울어지세요.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와 명료함으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4부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몸을 재설정하세요. 새벽 4시 23분 또다시입니다. 뒤척이며 눈을 크게 뜨고 시계의 차갑고 고발하는 빛을 응시합니다. 조절하려고 애쓰며 담요를 더 가까이 당기지만 담요는 더 팽팽하게 얽히기만 합니다. 마음속 엉킴을 반영하는 지저분한 매듭이죠. 모든 뒤척임과 몸부림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커져가는 좌절만요. 왜 그냥 잠들 수 없을까? 왜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까? 너무나 잘 아는 느낌입니다. 시계는 당신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각 똑딱 소리가 불안한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가만히 있으려고 애쓸수록 몸은 더 반항하는 것 같습니다. 목은 뻣뻣하고 다리는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마음은 좌절과 혼란의 끝없는 고리 속에서 회전합니다. 왜 여기서 평화를 찾을 수 없을까? 진실은 이겁니다. 매트리스에 붙어서 그 불편한 우울함 속에 끓고 있으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쓸수록 깨어있음의 불안한 구멍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마 전에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 순환 속에 갇혀서 무력하고 좌절감을 느끼며요. 하지만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재설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달리기나 격렬한 운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드럽고 진정시키는 넛지입니다. 쌓인 긴장을 놓아주고 평온한 상태로 쉽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간단한 과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거의 속임수처럼 느껴지지만 믿어주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으세요. 몸이 이미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만히 있으려고 강요하는 것은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극적인 움직임은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자세를 바꾸세요. 머리판에 기대거나 더 좋은 느낌이 든다면 다리를 침대 옆으로 휙 내리세요.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몸이 이미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항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목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마도 어색한 수면, 자세로 몇 시간을 보낸 후 잠겨 있을 겁니다. 목을 부드럽게 굴리세요. 먼저 턱을 가슴으로 떨어뜨려 척추를 따라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느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귀가 어깨로 미끄러지게 하세요.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런 다음 왼쪽으로 굴리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며 진행하면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팽팽하게 감긴 스프링처럼 움츠러들었던 근육들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몸이 마침내 듣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다루세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어깨는 아마도 귀 근처에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하루의 무게, 걱정,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할 일 목록을 짊어지고 있죠.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천장을 만지려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부드러운 날숨과 함께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것을 서너 번 반복하세요. 각 움직임을 깊은 호흡과 짝지어요. 들어 올릴 때 들이쉬고 풀 때 내쉬세요. 놓아줄 때마다 몸에게 그렇게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 딱딱거리는 소리나 작은 톡톡 소리는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이 저장하고 있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전체 시스템의 안도감입니다. 이제 순환을 움직이게 합시다. 아직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 거기로 이동하세요. 부드러운 앉은 전방 굽힘을 시도해보세요.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요가 세션이 아닙니다. 단순히 엉덩이에서 경첩처럼 움직이며 손이 무릎이나 바닥으로 미끄러지게 하고 그냥 몇 초 동안 그대로 매달려 있으세요.
척추에 부드러운 스트레칭 한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몇 시간 동안 한 자세로 있어서 생긴 답답함을 풀어주도록 허락하세요. 그 자세에서 혈류를 하부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수평 상태로 오래 있어서 생긴 갇힌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자세에 있는 동안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들이쉬고 그런 다음 입으로 내쉬며 갈비뼈가 확장되고 각 호흡과 함께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 깊은 호흡은 신경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괜찮아, 우리는 여기 안전해. 몸에 하루 종일 쌓여온 스트레스를 놓아주라는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불안한 에너지를 털어내세요. 한 번에 한 다리씩 들어 올리세요. 너무 거칠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수영 후 발에서 물을 털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떨리고 불안한 에너지를 붙잡고 있었으니 다리당 몇 초씩 주어 종아리와 허벅지에서 긴장이 녹아내리게 하세요. 다리가 그 불안한 에너지로 튀고 있었다면 이것이 진정시키는 비법입니다. 손이나 발이 차갑다면 그것은 순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사지가 차가울 때 전체 몸이 이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빠르게 비벼보세요. 불을 피우려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발 위에 손을 대어 약간의 따뜻함을 주세요.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몸이 충분히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세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과 발이 따뜻할 때 몸이 더 빨리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중심 온도가 잠들기 직전에 떨어지기 때문이고 따뜻한 사지가 그 과정을 돕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손이나 발은 뇌의 작은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 쉴 준비가 됐어. 이런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준다는 조용한 상기시켜줍니다. 긴장을 풀고 붙잡고 있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깨어있게 했던 긴장을 놓아주는 것이죠. 이 1분 재설정의 선물을 자신에게 주고 몸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세요. 오브 소리로 뇌를 진정시키세요. 새벽 3시 58분 거기 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마음이 마라톤을 뛰기로 결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들이 탁구공처럼 두개골 안에서 튕겨다닙니다. 문 잠갔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뭐였지? 왜 2019년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이완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조용히 시키려고 애쓸수록 소음만 더 커집니다.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끝없는 과도한 생각의 순환 속에 갇혀서 평화의 순간을 절실히 바라지만 대신 갇혀 있습니다. 수면의 달콤한 해방은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과부하 상태가 되면 진정시키려고 강요하는 것은 종이 부채로 토네이도를 길들이려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엄청나게 답답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진정시키는 치료법이 전혀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의 힘을 활용하면 됩니다. 약속합니다. 올바른 소리는 폭주하는 생각들을 평화로운 잠으로 다시 달래주는 부드럽고 위안을 주는 손과 같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손을 뻗는 것은 잊으세요. 유혹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끝없는 스크롤의 이 시대에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스크롤에서 얻는 도파민 쇄도는 마음의 과잉활동 상태의 연료를 공급할 뿐이고 수면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불면증이여 안녕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완하고 더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손익 지름길에 집중해 봅시다. 목록의 첫 번째는 핑크 노이즈입니다. 아마 백색 소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치된 채널에 남겨진 TV처럼 정적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소리의 담요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핑크 노이즈는 더 부드럽고 수면을 사랑하는 사촌입니다. 창문에 부드럽게 두드리는 비에 진정시키는 소리,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바람, 또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밀려오고 나감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소리들에는 본질적으로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자연의 자장가 같습니다. 핑크와 백색 소음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핑크 노이즈는 더 높은 피치톤을 부드럽게 하여 더 따뜻하고 더 진정시키는 소리의 고치 속에 당신을 감쌉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은 핑크 노이즈가 뇌파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동반하는 더 느린 주파수로 넛지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는
핑크 노이즈가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상쾌하게 일어나서 마음이 맑고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된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항상 작은 스피커나 다운로드된 핑크 노이즈 트랙을 가까이 둡니다. 볼륨을 낮게 거의 속삭임처럼 유지하고 비나 파도의 부드럽고 꾸준한 리듬이 생각들을 평화로운 안개 속으로 흐리게 하도록 하세요. 이제 핑크 노이즈가 딱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거나 조금 더 가이드된 무언가의 기분이라면 항상 짧은 수면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짜리 젠 마라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정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5에서 10분 세션이요.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목건 프리먼의 진정시키는 존재감 같은 차분한 목소리가 이완 운동을 통해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그런 다음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발목, 종아리 등으로 이동하며 몸의 각 부분을 이완시킬 겁니다. 거의 어른을 위한 취침 시간 이야기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조용한 탈출이죠. 가장 좋은 점은 효과가 있습니다. 뇌에 간단하고 거의 지루한 할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분하고 반복적이어서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걱정으로 나선형을 그리지 못하게 합니다. 목소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정신적 수다에서 당신을 끌어내어 침대, 당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이를 위해 멋진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얼마나 많은 무료 자료가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광고나 시끄러운 인트로가 있는 것들을 피하도록 하세요. 이완하려고 할 때 방해를 원하지 않으시죠? 미리 테스트해보세요. 당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찾아서 볼륨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들을 수 있을 정도지만 깜짝 놀라 깨울 정도는 아니겨. 핵심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평화롭고 편안한 수면으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밤중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 이런 기술들을 시도해보세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로운 수면으로 곧장 이끄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뇌에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작은 은신처여. 믿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탐구한 것을 잠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몸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의 조용한 순간들이 어떻게 피하거나 억누르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굼게 두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적고 그 무거운 감정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 슬픔, 감정적 과부하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세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에 자신의 삶에 적용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한밤중에 깨어날 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들을 처리하기 위해 적어 내려가는 간단한 행위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당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통찰력과 실용적인 팁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